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고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조선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입니다. 어, 이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나라인데요. 많은 나라들이 처음 국가들은 보통 이제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국가를 건설을 합니다. 그 이유는 청동기 시대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정복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계급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 한 부족이 한 부족을 통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서 그 부족이 커지게 되겠죠? 이게 하나의 국가의 모습으로 만들어져요. 그러면서 이제 부족의 부족장들이 있죠. 이 부족장들이 모여서 가장 센 부족장 하나를 선발을 하고 이게 이제 왕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요 부족장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던 그런 연맹왕국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보통은 첫 나라들이 등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고조선도 마찬가지였고요. 우리가 지금 고조선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기록으로는 대표적인 게 이제 단군신화와 팔주법이 있는데 팔주법은 8개가 다 전해지지는 않고요. 한 3개 정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단군신화는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일현 스님이 지은 삼국유사에 실려 있어요. 이 삼국유사를 지을 때 고려시대 충렬왕 시대인데요. 이때는 몽골이 우리나라를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서 원나라 그 간섭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충렬왕이 역사서를 좀 편찬하게 명령을 했고 이런 스님이 당군을 첫 시조로 해가지고 우리는 삼국에 이 분열됐던 것부터 시작이 됐던 게 아니고 고조선이라는 통합된 나라에서 시작된 한민족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몽골의 침략으로부터 우리의 민족적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삼국유사의 당군신화를 실었던 것입니다. 당군신화의 내용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?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계를 내려보다가 다스리고 싶어져서 통백 우사를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다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곰과 호랑이에게 마누가 쑥을 주면서 동굴 안에서 이걸 37일 동안 먹으면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호랑이는 도망가고 곰은 참고 먹어서 사람이 돼서 환웅하고 옥녀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당군왕검이다 라는 유명한 신화가 있죠. 우리가 그 신화를 통해서 고조선의 모습을 이제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. 가장 먼저 농경사회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통백과 우사와 운사를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. 이 풍은 바람이겠죠. 우사는 비예요. 운사는 구름입니다. 이런 것들은 농경을 할 때 필수 조건들이죠. 농경할 때 되게 중요하죠.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도 안 되고, 뭐 너무 비가 너무 안 오면 안 되고, 그렇다고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,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왔대요.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것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 농경을 중요시했던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한 나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토템 사상을 볼 수 있는 건 많이들 아시겠지만 곰과 호랑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.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있었던 거예요. 곰을 믿는 부족과 호랑이를 믿는 부족이 경쟁을 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천손신앙은 환인의 아들 환웅이라는 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. 환희는 하늘의 신이잖아요. 근데 이 환웅들이 내가 하늘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잖아요. 이 환웅이
천손신앙을 가진 부족이라고 추정이 되고요. 그래서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. 너네를 침략하러 온 거다. 이렇게 추정이 되고 이 곰 토템을 믿는 부족과 환웅을 믿는 부족이 연합을 해서 나라를 세운 게 고조선이고 그 고조선을 세운 게 단군 왕검이다. 라는 이야기죠. 이게 단군 신화의 단군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고조선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팔조법 또한 당시 고조선이 어떤 사회였는지 조금 볼 수가 있는데요. 노비제도가 존재했고 또 사유재산을 중요하게 여겼고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력을 중요하게 여겼겠죠.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팔조법에 동형복수법 내용 그 형태가 있어요. 동형복수법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잖아요. 얘도 동형복수법이거든요. 눈에는 눈, 이에는 이.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팔을 다치게 한 자는 팔을 다치게 하고 이런 것들 이게 똑같은 형태로 복수한다 해서 동형복수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이게 팔조법에서도 보여요. 그래서 옛날 법들은 좀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이 당구당검이라는 칭호는요.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지도자를 뜻했던 칭호인데 단군은 제사 그리고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를 이야기해요. 그래서 단군 제사장을 뜻하는 단군 그리고 정치적 지배자를 뜻하는 왕검이 합쳐진 단군 왕검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사회가 재정일치 사회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제사와 정치를 그 지도자가 한꺼번에 다 주관을 해서 일치시켰다라는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치랑 종교가 분리가 돼 있는 게 아니고요. 정치랑 종교가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후에 이제 중국에 격변기가 찾아옵니다.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격변하는 시기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죠. 유방과 항우가 전쟁을 일으키고 막 여러 가지 농민 반란이 많이 일어나요. 진나라 말기에. 그러면서 유민들이 발생을 하겠죠. 이런 전쟁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유민들이 발생을 해요. 이 유민의 집단 중에 한 사람인 위만이라는 사람이 이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. 그러면서 원래 한반도에 철기 문화가 있었지만 더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오면서 본격적으로 한반도에서 철기 문화가 수용이 됩니다. 이때 이제 고조선의 왕이 위만을 그 변방 지역에 수비를 시켰어요. 근데 위만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본인이 이제 정권을 잡게 돼요. 그러면서 왕이 됩니다. 이 위만은 중개무역을 실시하는데 중개무역은 요쯤 고조선에 이렇게 있었죠. 걸쳐서. 그리고 여기에 당시 한나라가 있었고 정확한 지금 근거는 없지만 당시에 여기 남쪽에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대요. 이 나라가 있었는데 고조선이 한나라하고 이 진나라를 중개하는 무역을 한 거예요. 그래서 한나라에서 물건을 사서 여기다가 팔았어요. 그리고 진나라에서 물건을 사서 여기다가 팔았어요. 근데 팔 때 정가에 팔지 않고 당연히 가격을 늘려서 팔겠죠. 그러니까 중개무역을 하는 거겠죠. 이런 걸로 이제 많은 이득을 갖고 국력을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. 이런 거에 있어서 한 무제는 불만을 가진 거예요. 왜냐면 진나라하고 직접 교역을 하면 좀 더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고조선을 한번 거치니까 좀 더 비싸게 받잖아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
이것 때문에 또 침략하기에는 명분이 그렇게 단단한 명분은 아니잖아요. 좀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, 네, 서파라는 사신이 있어요. 이 사신을 고조선에서 죽이게 됩니다. 그거를 이제 명분을 삼아서 고조선에 침략을 하게 되고요. 결국 기원전 108년에 한무제의 침입으로 고조선은 멸망을 하게 되고, 이 지역에 한 사군이 설치가 돼요. 이게 뭐냐면 당시 한나라는 군현제라는 걸 실시를 하거든요. 이 군현제는 지금의 약간 도, 시 이런 거 있죠. 무슨 도, 무슨 시 이런 식으로 어, 행정구역을 나눠놓은 거를 이야기를 해요. 완전히 도하고 시에 이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약간 그런 거라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이 군현제를 실시를 하는데 이 군을 고조선 지역에다가도 설치를 해요. 그래서 낙랑군, 진번군, 임둔군, 편도군을 설치를 하는데 원래 있었던 그 원래 주민들의 반발이 막 심해서 금방 낙랑군을 제외하고 얘네들은 뭐 금방 사라져요. 낙랑군은 조금 뒤에까지 있어요. 그 뒤에 나중에 삼국시대 하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. 이런 것들 설치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8개의 법 가지고는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법 조항을 60여 개조로 늘리게 됩니다. 오늘 고조선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은 이제 고조선 이후에 한반도에 등장했던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. 만주부터 한반도까지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